아니, 오피스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원룸들 살 돈이 없으니까 임대 사는 거지. 못 산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그런 원룸 오피스텔 또는 빌라를 사겠냐고요.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민간 임대 세제 혜택 두고 국토부와 여당이 줄다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자, 우리 노영욱 국토부 장관께서 어떤 식의 반응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민간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를 둘러싸고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맞붙었습니다. 자, 후보자 시절에 새로운 주택정책은 없다고 했던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여당과 대립하는 모양새라서 그 관전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특이죠.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 집값이 올랐다며 혜택 축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보유세와 양도세 감면 등을 제공한 탓에 민간 임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 회피 수단으로 변질됐다. 거기에 따라서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된 민간 임대 사업자는 82,506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이 무려 139만 8,632가구라고 합니다. 자, 팔게 하려면 혜택 없애야 한다. 결국 이 얘기인 거고요. 자, 두 번째 국토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민간 임대를 폐지하면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가 어렵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 임대가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민간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쭉 요약이 되어 있는데 많은 것 같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민간 임대 세제 혜택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0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4년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장기 임대 기준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요. 내년부터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사라지고요. 양도세 공제 혜택은 6년 이상 임대해야만 받을 수 있고요. 종부세 또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 즉 종부세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없애야 한다,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혜택이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또 왜 하게 되는 건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정말 산으로 가는 건지, 자, 세제 혜택을 없애면 자주택자가 매도로 노선을 변경할 거라 기대하는 건지, 도대체 가격을 잡지 못해서 절치부심인 건 알겠는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입니다. 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일단 아파트는 장기임대가 이제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리고 네. 만기가 되는 사람들도 새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고민을 하겠지만 이게 중간에 이제 끝내고 말 그대로 이제 이 작년에 710 대책 나오면서 기존에 가입했었던 사람들도 4년 그 약정한 기한의 절반 이상 넘으면 페널티 안 물고 해지할 수 있게끔 맞아요. 이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종부세가 워낙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그걸 풀고 해지하지 않고 그냥 일단 기한까지는 대부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는 신규가 막혔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걸 풀고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빨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보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사를 많이 내신 시점이 2018년, 19년 이때 많이 내셨거든요. 네. 그럼 이게 기한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때 장기였어야만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8년, 보면 2026년, 2027년 이때란 말이에요. 근데 상황을 보아가면서 당장 그 절반이 2022년 이때 막 물량들이 나오기보다는 2023년,
4년, 5년 봐가면서 물량들은 좀, 아파트 물량들은 나눠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뭐 어쩐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이, 이게 임사자 물건 중에서 아파트 물량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부동산 가격의 불안이 원룸 오피스텔이 막 미친 듯이 임사자 물건 때문에 물건이 막혀가지고 치솟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서울시 안에서 아파트 물량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 물량이 진짜 얼마나 많으냐. 아파트 물량들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 새로 들어간 임사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없고 기존에 나온 물량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차를 나눠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장 나올 거 없는 건데 이걸 계속 이 임사 혜택을 줄이고 해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혜택도 없고 계속 끌고 가야 돼 뭐라고 생각하면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아파트가 아닌 그러니까 비아파트 물건들에서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임사를 그러니까 거의 상식처럼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이 아파트를 새끼고 사서 임사를 넣을까 말까 아니면 그냥 들고 가 이렇게 고민하지만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보통은 오피스텔 시세 차익 바라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월세 수익 바라보고 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오피스텔 분양받거나, 그러니까 소형주택들, 아파트 이런 거 사면서 임사 걸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배제가 되고 또는 앞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물량들이야말로 진짜 이제 거래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주택 임대 시장에서 아파트는 좀 고급, 좋은 쪽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빌라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열이에 상대적으로 임대 가격이 낮은 주택 형태들인 건데 이 주택을 매수해 줄 사람이 그러니까 임사 혜택이 있거나 또 이걸 통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거나 이런 거라고 하면 이거라도 하면서 이런 물량들, 그러니까 임대 물량들이 되어줄 텐데, 앞으로는 그것도 실입주 아니면 사지 말라는 건데, 아니, 오피스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원룸들, 살 돈이 없으니까 임대 사는 거지, 못 산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그런 원룸 오피스텔 또는 빌라를 사겠냐고요. 결국은 팔고 싶은 물건들만 나오고, 살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히 제한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3주택, 2주택 이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이면, 이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 줄일수록, 조금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 시장 힘들기보다는, 이런 비교 열이 주택 시장의 임대 수급 문제가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돼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저하. 네. 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그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신뢰성이 언제 있었어요? 저와는 무슨, 이거 너무한다, 그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이 얘기는 이미 말 바꾸기를 하네, 어쩌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 이제 새롭게 국토부의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바뀐 국토부 장관께서는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 이게 일단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짓도 안 남았고 1년 정도 남았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뭔가를 막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왔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선에서 이렇게 또 관료 출신이시고 하니까 그냥 좀 잘 마무리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바꾸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제 당하고 이렇게 국토부하고 계속 부딪히는 마찰이라는 게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국토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게 될지 아니면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의 의견에 적용이 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토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 임대가 유지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아파트 시장 쪽
주택으로 확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비교 열의의 주택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들이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어차피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시장의 물량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민간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혜택을 축소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정책이 만들어져 있는 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